지금부터 제3절에서는 성과지표의 계층구조, 또 프로세스 성과지표의 동기화, 그리고 성과지표의 시각화, 그리고 산업계에서 표준화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를 채용해서 설정하는 레퍼런스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는 계층구조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성과표를 전사적 관점에서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동기화시키는 과정을 성과지표의 계층화 전개라고 말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배를 몰고 가기 위해 선장은 목적지를 알려주고, 또 항해사는 키를 잡고, 갑판장은 도치를 조절하고, 사공은 박자에 맞춰 노를 젓고, 감시자는 돛대의 막루에 올라 암초 등의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것. 이렇게 조직의 상층에서 정한 균형 성과표는 기능별로, 프로세스별로 구체화돼서 아래로 전달되고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조직은 연초에 2주, 길어야 한 달 이내에 이러한 성과지표의 계층구조 전개를 완성합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조직은 반년이 넘도록 지루하고 지난하게 성과지표를 고치기도 하죠.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또 이런 균형 성과표를 언제든지 고칠 수 있지만, 초기 버전을 확정하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지금 관료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력보다는 소속 조직에 유리한 성과 지표를 선점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신속히 성과 지표를 확정하고 빨리 배를 출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변경은 1, 4분기 즉 3개월 안에 한 차례 수정 기간을 두면 충분하죠. 그래서 시장 환경의 심한 변화로 조직을 통합해야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최고 경영자 나서서 중지하고 신속하게 성과 지표를 충족하는 것이 임직원들의 동기부여 유지에 임직원들의 그 동기부여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균형 성과표는 이거 네 개의 카테고리를 4개의 방으로 나타내고 성과 지표의 계층화 전개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균형 성과표는 위에서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자들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런 위에서 결정한 것을 참고해서 결국은 최고 경영자가 균형 성과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최고 경영자의 균형 성과표는 회사 전체의 성과표를 보는 외부 지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균형 성과표는 기능 조직의 임원, 또 프로세스 담당 임원에게 전개되고 하부 조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차례차례 전개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기능 조직과 프로세스 조직 양쪽으로 이제 균형 성과표를 전개하면 성과 지표는 가치 사슬과 점도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급 부서의 성과 지표가 상급 관리자의 지표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비동기화라고 하는데, 이런 비동기화는 결국 상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하 직원 전체의 고가가 높은데 부서장의 고가가 낮다면 무언가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이죠. 그 반대로 부서장의 고가는 높은데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목표를 주어서 성과가 바닥이라면 그 부서장의 리더 자격을 의심해야 하는 거죠. 이런 리더를 신뢰할 부하 직원이 없을 것이며, 한번 떨어진 리더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가 승진, 인센티브와 연결된다면 민감한 사안이 되죠. 그래서 부하 직원의 85% 성과 총합을 리더의 100% 성과 달성에 맞추는 방법을 제안하는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답은 없죠. 리더의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프로세스 성과 지표의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성과표에 네 가지 성과지표를 기능 조직과 프로세스 조직으로 각각 분화하여 전개할 때 매트릭스 조직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접근에 비교하여 완전히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과지표의 수직적 전개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한 예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보통 한 2만 개가 넘는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면요, 부품 수는 100만 개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계 부품보다 전기 전자 장치의 원가 비율이 40~50%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또 부품이 많으면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모든 제품의 안전성 도모를 위한 품질 규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자동차 전기전자 시스템의 안전표준은 ISO 26262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으로 차량의 가동 상태를 다양한 센서 기술로 모니터링하고 운전자나 정비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OBD, 즉 On-Board Diagnostics라는 안전 표준의 준수를 위한 핵심 부품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 A사의 OBD를 납품하는 OBD On-Board Diagnostics라는 핵심 부품, 이 부품을 납품하는 M사의 가치 사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사의 제품은 전량 A사에 납품이 돼요. A사에 납품됩니다. 두 회사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서 여기 A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독립법인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제품과 프로세스 품질에 대한 약속을 서로 담보하는데요. A사의 입장에서는 또 M사는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체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1차 협력사라고 부릅니다. 1차 협력사. 이게 1차 협력사가 되는 거죠. 티어 1 파트너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M사의 가치 사슬이 A사의 공급 조건을 만족시키는 외부 성과 지표를 갖는 건 이제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M사의 가치 사슬을 이제 살펴보면 M사의 가치 사슬은 레벨 1에 세 가지 프로세스 단계로 구성되죠. 그래서 고객 접촉인 프로세스 C의 성과 지표, 프로세스 C의 성과 지표는 A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구속되죠. A사와의 어딨죠? 여긴 B의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차고 1차 A 고객에 되죠. 그리고 M사가 A사와 계약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세스 C에는 결함이 없는 입력 프로세스 B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프로세스 B가 외부에 있는 공급 업체라면 2차 협력업체의 와 공급 계약을 맺게 되죠. 또 2차 협력사가 외부로부터 공급받는다면 3차 협력사와 공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성과 지표의 내용이 수직적으로 정의될 겁니다.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면 바로 가는 거고 그 중에 한 프로세스가 외부 2차 협력사와 연결되는 것, 또 3차 공급사가 협력되는 이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레벨 1, 레벨 2. 그래서 레벨 1이 여기 있고 레벨 2가 여기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그림은 프로세스 수직 전개가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죠. 그래서 실제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이 슬라이드 그림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뭐 엔진, 셰시, 전기장치, 내장, 바디 부분에 관련돼서 수백 개의 파트너사가 레벨별로 표준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 파트너의 품질 프로세스 관리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불량으로 리콜이 발생하면 감당할 비용이 엄청난 데다가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난을
명키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체 개발 능력이 없으면서 하청업체 기술력에 의존해서 유통만 하는 회사는 가치사슬 차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조달 물류의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자동차의 안전 및 원가 관리에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본부장을 고위관리자가 맡기도 합니다. 한편 그 공급업체가 즉 그 공급 프로세스가 기업 내부의 조직이라면 별도의 법인이 아니므로 계약과 같은 법적인 구속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도 문서에 의한 구속은 필수적이죠. 선홍 프로세스 오너와 후행 프로세스 오너는 합의서 또는 확약서와 같은 문서로 서로의 책임과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업의 경우는 SLO,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 또는 SLC, 서비스 레벨 커미트먼트 등의 형태로 이러한 약속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복잡한 서비스 품질 수준 관리를 SLM, 서비스 레벨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와 팀 간의 합의는 SLC 문서로 가능하겠지만 실무자의 업무까지 합의서에 담지는 않죠. 이러한 내용은 직무정의서, 즉 직무정의서와 직무명세서 이런 또는 RR,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직무명세서 그리고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런 문서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성과 지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표현 형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 성과 지표는 수치로 표현하죠. 수치로, 숫자로. 근데 이런 수치 목표가 너무 다양하면 오히려 의사결정의 어떤 직관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과 지표의 시각화, 이가 대두되고 있고, 이런 성과 지표의 시각화는 의사결정의 직관성을 높이고 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그 성과 지표의 시각화는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 자동차 대시보드 있죠. 이 대시보드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그 대시보드에 보면 현재 연료의 양이라든가 뭐 정확한 양은 아니라도 연료의 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엔진의 온도, 뭐 쿨, 핫 이거 있지 않습니까? 몇 도라고까지는 안 나와도 또 엔진의 회전수, 뭐 몇천 몇백 몇십 몇 아니래도 뭐 1000과 2000 사이 뭐 이렇게 엔진의 회전수, 또 자동차의 속도, 이 속도는 중요하니까 이제 뭐 킬로미터 단위로도 나오죠. 또 엔진 오일의 누출, 엔진 오일이 새고 있는지, 또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 이 정도는 뭐 아닌데, 또 자동차 문의 개폐 상태, 문이 열려 있으면 삥삥 소리도 나고 그 문이 열린 게 계기판에 보여지죠. 또 컨트롤러의 장애 등을 대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의 대시보드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고급차의 경우는 추가로 이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것도 숫자로 4바퀴를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요새 나오는 차선 침범대, 차선 침범된다고 핸들 드르륵 가기도 하죠. 또 앞뒤 장애물과의 거리, 이거 카메라로 찍어서 뚜뚜뚜뚜뚜 이러는 것도 보여주고, 또 내부 차량 내부의 공기 오염도 등을 이게 심벌로 표시하고, 이 비정상일 때 그 소리로 알람, 경고 소리와 함께 또 경고등까지, 붉은색 경고등까지 해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처럼 이제 프로세스 보드, 조직에서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대시보드도 자동차의 대시보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상의 성과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서 기업의 현 상태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기업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다면 관제실, 모니터 센터에서 화면처럼 현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그 관제실의 벽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전자부품을 해서 각 프로세스를 모형화해서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그 각각 프로세스의 지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소리와 또 경고등과 이런 것들 색깔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통신 시설이라든가 또 가스, 또 철도, 전력 이런 유틸리티 산업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유틸리티 산업 이런 데에서는 이러한 대시보드를 설치한 상황실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여기 저 유성역 전철역인데 또 보면 대전 도시통합센터가 있죠. 거기도 가보면 이런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또 유틸리티 산업과 같은 사회간접 자본 유관 산업이 아니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과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다양한 의사결정에 매우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요 성과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고 소통에 활용하는 수준은 우리가 살펴본 프로세스 성숙도에서 CMMI의 레벨 4단계로 간주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 쓰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의 시각화가. 이번 슬라이드의 그림은 디지털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핵심 역량으로 하는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대시보드를 간략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여러 가지 성과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품질 지수이죠.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목표 1, 2, 3라는 6 시그마 카테고리 안에서 프로세스 산출물 신뢰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품질, 무결성, 연말 목표, 현 수준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쟁력 지수입니다. 그 세 가지 속성 정보, 이거 속성 정보, 속성 1, A, B, C. 이 속성 정보를 가지고 경쟁력의 지표를 상대 비교하는 거로 역시 프로세스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 지표는 이제 공정 역량입니다. 프로세스 역량. 그래서 발견된 오류와 발견 오류, 여기 버그 발견, 버그 정정, 처리된 오류의 지표를 두 축에 표시해서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이 적절한 공정 역량 안에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과부하 상태를 의미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자에게 경고를 주는데 이는 엔지니어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엔지니어에게는 익숙치 않은 문제이므로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지표가 이제 생산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출물의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항목 생산성이 적정 수준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 차트라고 하도 합니다. 이게 컨트롤 차트라고도 프로세스 관리도 즉 컨트롤 차트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툴 개선 현황으로서 장기적 개선 활동의 진척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툴 개선 여러 가지 도구 개선 상황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 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지금 요거를 평가하는 해당 부서가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비율과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여 비율이죠. 그리고 금액입니다. 이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재무적 지표, 이건 일종의 재무적 지표죠. 매출. 손익기 전세의 매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영자에게 인력 보충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중에는 5가지가 프로세스와 관련 있는 지표인데요. 부서별, 팀별로 업무에 맞는 대시보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 관리자의 핵심 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은 CMMI의 레벨 3는 지나야 가능한데 지금 이 슬라이드 그린 것 같은 지표도 설계하는데 이게 반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회사의 사례 경우도 상당히 이 성과지표 시각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세스 성과 지표와 레퍼런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과 지표는요, 산업계에서 표준화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를 채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코어가 있었죠, SCOR. 그 스코어의 한 예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의 표준 프레임워크는 고객 관점과 내부 관점에서 성과지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표는 스코어의 그
리비전 11, 스퀘어 리비전 11, 2012년 표준에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레벨 1의 성과 지표로 번역한 것으로서 이게 지금 레벨 1만 지금 성과 지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위에 이제 세 개는 고객 관점의 성과 지표고, 아래 두 개는 내부 관점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이러한 레퍼런스 모델을 자사의 성과 지표 모델링에 참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6장에서 봤죠. 6장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스코어는 레벨 1, 2, 3의 프로세스 표준만을 정의하고, 레벨 4부터는 실무자가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코어의 그 정식 회원 기업이 되면 업계 표준 성과 지표 수준과 비교한 벤치마킹 자료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레벨 2, 3와 같은 구체적인 프로세스에는 스코어와 같은 프로세스형을 도입하고, 가치셋을, 즉 레벨 0와 1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균형 성과표를 사용하는 관리 체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의 관점에서는 프로세스 외에도 관리해야 할 여러 가지 경영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지표보다는 균형 성과표를 이게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기능 조직에 맞춘 균형 성과표보다는 프로세스에 맞춘 성과 지표에 보다 큰 관심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으로 성과 지표를 맞추는 것은 경영의 눈높이를 고객에 맞추는 사고 모델의 혁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생존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위해서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또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서 생산성과 같은 운영 효율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향한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고 모델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내다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죠. 지금까지 제7장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 지표를 검토하고 적절한 성과 지표 설계 전략과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